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두부를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찌개에 넣어서 두부 조림으로 혹은 그냥 양념장 찍어서 한 모 뚝딱 드시는 분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다고 믿고 먹어왔던 두부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콩팥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수돗물 정수기가 물속에 불순물을 걸러주듯이 콩팥은 우리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붓고 피로하고 심하면 투석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를 좋아하시는 분, 매일 드시는 분, 특히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최악의 궁합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두부가 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뒤에 나올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가 되시거든요. 두부의 원료는 콩이죠.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이라 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몸도 단백질이라는 기둥이 있어야 근육도 유지되고 뼈도 튼튼하고 면역력도 지켜지는 겁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꾸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두부가 바로 그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이에요. 게다가 두부는 소화도 잘 됩니다. 고기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요? 그런 분들한텐 두부는 정말 딱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또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춰주는 천연 방패 같은 성분이에요. 뼈가 약해지는 것도 막아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인데 왜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두부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다른 약과 잘못 섞으면 부작용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콩팥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나면 질소 노폐물이라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과하게 먹거나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과 함께 먹으면 콩팥이 과로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정수기 필터에 이물질을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필터가 빨리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최악의 궁합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아마 에이, 그럴 리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금치도 몸에 좋고 두부도 몸에 좋은데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조합이 콩팥에는 아주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수산, 영어로는 옥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돌가루 재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돌가루 재료냐고요? 이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수산칼슘이 뭐냐 하면 바로 콩팥 결석의 주요 성분입니다. 콩팥 결석 들어보셨죠? 콩팥에 돌이 생기는 병이에요. 작은 모래알 같은 것부터 콩알만한 것까지 크기가 다양한데요. 이게 생기면 얼마나 아프냐면 경험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소변 볼 때 피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병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탁에서 시금치와 두부가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된장국에 시금치 넣고 두부 넣어서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 무침 반찬에 두부 한 접시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셨던 음식이 사실은 콩팥에 돌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건강한 분이 한두 번 같이 드셨다고 해서 당장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같이 혹은 자주 이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 또 과거에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 결석이 생겼던 분은 재발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신다면 콩팥에 계속해서 돌의 재료를 보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금치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금치도 분명히 좋은 채소예요. 철분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어르신들 빈혈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거든요. 다만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시면 됩니다.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두부는 두부대로 따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금치를 조리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그 물은 버리세요.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서 드시면 수산의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요.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수산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가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비트잎, 그리고 대황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채소들도 두부와 함께 드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장을 보실 때 이런 채소들을 두부와 함께 집어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최악의 궁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만 해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두 번째는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하고 계시는 조합이거든요. 두 번째 최악의 궁합, 바로 두부와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르신들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상에 두부가 올라올 때 옆에 뭐가 같이 있습니까? 김치, 젓갈, 장아찌, 된장, 간장, 고추장, 하나같이 짠 음식들이에요. 특히 두부 한 모 썰어놓고 김치 얹어서 드시는 거 정말 맛있잖아요. 두부 위에 멸치볶음 올리고 양념간장 듬뿍 끼얹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 조합이 콩팥한테는 정말 힘든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짠 음식의 핵심은 나트륨이에요. 소금의 주성분이 나트륨이거든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콩팥이 이걸 처리해야 합니다. 콩팥이 나트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필터가 빨리 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두부 자체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사용하는데 이 간수에 나트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 한 모만 드셔도 이미 어느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김치, 젓갈, 양념간장까지 곁들여 드시면 나트륨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나트륨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합니다.
짠 거 먹으면 물이 많이 당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몸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잡아두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도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이 압력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점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콩팥의 혈관이라는 게 정말 가는 실처럼 미세한 혈관들이에요. 이 미세한 혈관들이 필터 역할을 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건데 높은 혈압에 계속 시달리면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오래된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압을 너무 세게 올리면 호스가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갈라지잖아요. 콩팥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상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는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콩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두부를 드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짠 반찬과 함께 먹는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두부 드실 때 양념간장 대신에 참기름에 살짝 찍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두부의 담백한 맛과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아니면 간장을 쓰시더라도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거나 간장에 물을 좀 타서 농도를 낮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김치와 함께 드실 때요.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라고 하면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김치의 양을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김치 서너 조각이면 충분해요. 두부가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니까 두부 본연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즐겨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부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드셔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콩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만 더 드셔도 콩팥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미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콩팥 수치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콩팥이 이미 좀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지친 콩팥에 짠 음식까지 자꾸 보내면 콩팥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은데요. 2000mg이면 소금으로 치면 약 한 티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예요. 이것보다 적게 드시는 게 콩팥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최악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해오셨던 건데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 두부와 과도한 단백질 음식의 중복 섭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두부 한 모 드시고, 점심에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서 드시고, 저녁에 생선구이에 두부 조림까지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건강을 위해서 우유 한 잔, 달걀 하나까지 더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좋은 마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려고 하신 건데요. 이게 오히려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나면 질소 노폐물이 남는다고요. 이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 콩팥이에요. 단백질을 적당히 먹으면 콩팥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해드리면요. 세탁기를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적당히 넣으면 세탁기가 깨끗하게 잘 빨아주죠. 그런데 빨래를 너무 많이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기가 제대로 못 돌아가고 심하면 고장이 나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빨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콩팥이라는 세탁기가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근육이 빠지면 큰일 난다. 단백질 많이 드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나이 들면 근감소증이 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정량을 넘어서 과하게 드시는 경우예요. 특히 두부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물성이니까 동물성보다 가볍고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은 단백질이에요. 분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두부 한 모가 약 300g 정도인데요. 여기에 단백질이 약 24g에서 2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인 하루 권장 단백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두부 한 모를 드시고 거기에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달걀, 우유, 콩나물, 된장까지 더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어르신들 중에 오히려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그게 콩팥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적정량이 얼마냐? 이게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체중 1kg당 약 0.8g에서 1.2g의 단백질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단백질 약 48g에서 72g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부 반모와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밥과 반찬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단백질을 합치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보다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콩팥 기능에 따라서 적정 단백질 섭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두부를 드셨으면 같은 끼니에 고단백 음식을 겹쳐서 드시는 걸 줄이시라는 겁니다. 두부조림을 드셨으면 그 끼니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조금 줄이시고 대신 채소를 좀 더 드시는 거예요. 한 끼에 단백질 반찬을 한 가지만 주력으로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와 잡곡밥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콩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최악의 궁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서 수산칼슘을 만들고 이것이 콩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지 마시고 시금치는 꼭 데쳐서 드세요. 둘째, 두부와 짠 음식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두부 드실 때는 양념간장, 김치, 젓갈의 양을 줄이시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두부와 과도한 단백질의 중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과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한 끼의 단백질 반찬은 한 가지만 주력으로 드시고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맞추세요. 이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두부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어르신들의 단백질 보충에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착하고 요리하기도 쉬우니까요. 문제는 두부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두부의 좋은 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콩팥 건강도 함께 지키려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궁합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부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아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첫째,
두부를 물에 한번 담갔다가 드세요. 두부를 사오시면 바로 조리하시기 전에 깨끗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된 간수 성분이 좀 빠져나와서 콩팥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둘째, 두부를 익혀서 드세요. 찬 두부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치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찬 음식보다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위장에도 편하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셋째, 두부와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시금치 대신 양배추는 어떨까요? 양배추는 수산 성분이 적고 위 건강에도 좋은 채소예요. 두부와 양배추를 함께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궁합도 훌륭합니다. 또 브로콜리도 좋아라.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부드럽게 찜으로 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넷째, 두부와 잡곡밥을 함께 드세요. 두부만 따로 드시는 것보다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이 맞아서 콩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얻으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쓸 필요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줄어드는 원리예요. 자, 이쯤에서 콩팥 건강을 위해 평소에 신경 쓰시면 좋은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부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물은 콩팥에 가장 좋은 친구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 약 1.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드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미 콩팥 질환이 있으시거나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물의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앞에서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콩팥은 증상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콩팥 관련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같은 항목이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이 항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이 콩팥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운동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 혈압이 잘 관리되면 콩팥 혈관이 보호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깥이 춥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르신들 중에 여기저기 아프시다 보니까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릎이 아프면 진통제,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머리가 아프면 또 진통제. 그런데 이런 진통제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종류가 콩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라 가볍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콩팥이 약한 분이 이런 약을 자주 드시면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을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부와 콩팥, 그리고 피해야 할 궁합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두부는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의 단백질 보충에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하지만 시금치와 같은 수산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콩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지고, 짠 음식과 함께 과하게 드시면 콩팥 혈관에 부담을 주고, 다른 단백질 음식과 겹쳐서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의 노폐물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금치랑 같이 먹지 않기, 짠 반찬 줄이기. 단백질 반찬 한 끼에 하나만 주력으로 먹기. 이 3가지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식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당장 내일 식사부터 적용해 보세요.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 대신 양배추를 곁들여 보시고, 양념간장 대신 참기름에 살짝 찍어 드셔보시고, 두부를 드신 끼니에는 바른 고단백 반찬을 조금 줄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고맙다, 주인님이 드디어 나를 좀 챙겨주는구나 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두부를 매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분의 콩팥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조용한 일꾼이에요. 조용히,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하는 이 일꾼을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